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첫 실전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이번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술 이전 기업인 한화가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고 고흥군도 향후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한국형 발사체의 고도화 사업으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1, 2차 발사가 시험 발사 성격이었다면 이번 3차는 첫 실전 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75톤급 액체 엔진을 제작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간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위성 등 모두 8기의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우주 발사체로서의 첫 임무 도전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이미 탑재할 위성이 보관동에 도착해 있고 발사 이틀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점검에 점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위성들을 누리호에 조립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고 누리호 자체는 현재 1단하고 2단이 서로 이제 결합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위성을 이제 누리호 3단에 조립을 하고 그것을 1단, 2단에 결합을 하게 되면 누리호 조립이 완료되는 것이죠. 향후에는 누리호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 발사의 신뢰성 확보라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누리호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203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 종합기업의 참여와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품질 관리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항공연에서는 이제 지금 차세대 발사체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고흥군도 이번 3차 발사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 관련 경제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은 고흥군 내에서 제조, 시험, 연구, 발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플랫폼 고흥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달 순천의 한 건축 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업체가 오히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지난달 18일 한 건축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흙을 퍼나른 뒤 폐기물 섞인 토사를 매립한 곳입니다. 보도 3주가 지난 지금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 섞인 토사가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 중장비들이 황토색 흙을 덮는 모습도 보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원상복구는커녕 불법 개발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업체 측 정황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부어놓은 것을 다시 지금 이쪽 면에다 건너편에다 지금 하고 있구만요. 원벌이 쳐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실태 조사에 대한 순천시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해당 토사가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토사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조차 채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맞아도 행위 자체를 또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안 움직이고.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불법 투기를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진 않으면서도 현재 상황은 폐기물 토사를 반출하기 전에 부지에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지니까 우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순천시는 취재 이후에도 업체 측의 원상복구를 기다려본 뒤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5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 시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마을별로 매주 2차례씩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 시설과 지상 융복합 시설이 잘 갖춰진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선진지 견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순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시급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하는 데에도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변경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장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남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점검 기간도 짧고 전문성 인력도 없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2일 도내 전체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각 학교마다 강당과 급식실, 기숙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제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사흘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껴있어 사실상 점검 기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시설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4시 반까지 저희가 보고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오전에 좀 늦게 보고 올렸거든요.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관리직이 해야 하지만 전남은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들 학교는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원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전단이라면 분전단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강릉성장 같은 경우는 보통 5m 넘어요. 학교에 있는 사다리가 보통 2m고요. 그걸 뭐 망원경으로 보는 건지 눈으로 볼. 전남도교육청은 스승의 날 행사를 앞두고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승의 날이고 행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시설에서 어떤 안전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초등학교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받은 등급은 최고인 A등급. 항상 사고 후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후 약방문식 안전점검이 아닌 평소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제3회 말이 않는 마가렛 봉사 대상 후보자를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합니다. 고흥군은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간호와 봉사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해 봉사 대상과 함께 2천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후보 추천은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의 장과 특별시 광역시도의 교육감, 중앙이나 시도,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으로서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가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여수 공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240억여 원을 투자해 고순도 방향 족계 석유 수지, 이른바 PMR의 연간 생산 시설 규모를 11,000톤에서 21,000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증설이 완료되면 고성능 타이어 등의 특수 첨가제로 사용되는 PMR의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돼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광주 첨단대교 인근 영산강에 기름이 유출돼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유출 사고 지역은 광주시가 생활용수를 끌어올리는 영산강 덕흥보 상류였는데요. 당초 어제부터 재개하려고 했던 영산강 취수가 중단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첨단대교 인근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 얼룩덜룩한 기름층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위로 주황색의 오일 펜스가 길게 펼쳐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도 설치됩니다. 강물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기름이 완전 강을 다 덮고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강 바닥을 이렇게 위에를 다 덮고 내려갔었어요. 덮으면서.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드론공원 인근에서 첨단대교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환경당국은 기름 유출량이 많지 않아 오염 정도가 미비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단 1지구 산업단지와 인접한 북구 드론공원 인근 우수 관거를 통해 영산강에 기름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흘렀던 그 기름이 아마 그 비가 온 다음에 아마 우수 관로를 통해 가지고 흐르지 않았느냐. 북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인근 맨홀과 우수 관로를 살피는 한편 추가 오염이나 어류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름이 유출된 지점은 광주시가 취수하고 있는 덕흥보보다 상류 지역이어서 이날 시작하려고 했던 취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시의 면적은 전국 도시 가운데 6번째로 작지만 인구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7년 완공된 웰빙 공원입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좋은 자리가. 시에서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운동하고 지팽 찍고 다니면서 운동해서 진짜 완쾌되었어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는 도심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 디자인 도로 건설 등에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분리됐고 차도보다 보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노란선도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교통사고 유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일방 통행 실시 등 모든 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차도 분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누가 찾아와도 이 근대 역사거리고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목포 도심에서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 곳은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단 한 곳뿐입니다. 근대 거리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시내 12곳을 보행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곳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1순위로. 목포시는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계획은 그냥 계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성수대교와 신도시권을 순환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중림 장성지구를 거쳐
선소대교와 웅천을 지나는 형태로 배차 간격 90에서 120분에 하루 9차례 순환 운행하는 시내버스 85번 노선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는 선소대교 노선 개통에 따라 소호, 중립, 무선 방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의 단축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오는 17일 오전 11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도민께 큰 절까지 올려가며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에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며 말했습니다. 또 국제선만 운항 중인 무안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군공항이 들어서면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전 지역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획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향토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역과 관련된 고문서와 전정류를 공개 구입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